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링컨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내비게이터 페이스리프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링컨 내비게이터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전면부의 변화와 후면부의 변화, 그리고 실내 옵션의 강화를 통해서 상품성을 더욱더 개선한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면부와 측면부, 후면부는 각각 어떻게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죠. 먼저 전면부 같은 경우 가장 큰 변화는 헤드라이트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은 변화라서 링컨 내비게이터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는 전면부 뭐가 바뀐 거지 싶을 정도로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인데요. 일단 헤드라이트 먼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은 이렇게 헤드라이트 주간 조주등이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헤드라이트의 금형 자체가 조금 더 각진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유선형으로 헤드라이트의 디자인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 주간 전조등은 이렇게 니은자 한 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 모델과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디자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유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 크기도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크롬을 많이 사용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딱 봤을 때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다라는 엄청난 크기의 그릴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 링컨 로고의 LED 램프가 들어오는 것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울 때 보게 되면 이 존재감도 엄청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되려 여기 있는 공기 흡입구, 여기 있는 블랙 하이그로시의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모델은 조금 더 넓은 범위였는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면부는 기존 모델과 큰 차이 없이 약간의 개선만 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고, 보닛을 보게 되면 보닛에도 이 세 줄의 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볼륨감과 강인함을 표출해내는 보닛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풀사이즈 SUV답게 상당히 커다란 크기를 자랑하는 모델이지만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 차를 심심하지 않게, 밋밋하지 않게 디자인해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는 압도적인 느낌, 웅장함도 들지만 그와 동시에 좀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가진 것이 다른 풀사이즈 SUV와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엄청 커다란 SUV지만 이렇게 우아함을 제공해준다는 게 링컨 내비게이터 전면부의 특징이고요.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 트림인데요. 링컨 내비게이터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 국내 리저브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차량 가격은 1억 2,460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 모델만 현재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휠 디자인이라든지 전면부, 후면부 디자인, 실내 옵션과 기능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 컬러와 인테리어 컬러만 따로 선택하시면 돼요. 측면부는 역시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차량 크기가 워낙 큰 박시한 디자인이라서 사이드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휠 디자인 정도에서만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 가니쉬에는 내비게이터라고 아주 강렬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가니쉬 부분, 폰트 부분도 상당히 커다랗고 굵직굵직하게 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사이드미러는 블랙 커버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사이드미러 크기도 상당히 커다랍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든지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 없이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손잡이 크기도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서 문 잠그고 열고, 그리고 포드 링컨 차량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번호키를 통해서도 차량 도어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풀사이즈 SUV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전동 사이드 스텝도 물론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가면 훨씬 더 편하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사이드 스텝이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앞뒤 모두 285, 45, 22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22인치 휠이지만 차량 자체가 워낙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휠이 그렇게 커 보이거나 휠만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나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3열까지도 성인 남녀가 아주 편안하고
하고 무난하게 앉을 수 있는 사이즈를 보여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루프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따로 쿠페형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아서 공간적인 효율성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3열 헤드룸도 상당히 넉넉하다라는 부분,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직접 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캐릭터 라인도 수평적으로 쭉 이어져서 차를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차를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크롬을 많이 썼죠. 여기 사이드 스커트 부분, 그리고 도어 손잡이 부분, 저기는 가니쉬 부분 쭉 이어져서 윈도우 하단 라인도 크롬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형 내비게이터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는 후면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면부 중에 이 테일라이트의 변화가 가장 도드라지는 변화입니다. 사실 이전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후면 테일램프가 너무나도 이렇게 두껍고 약간은 좀 둔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내비게이터 오너분들도 조금 아쉬워했고, 내비게이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테일램프가 조금 아쉽다, 너무 둔해 보인다, 투박해 보인다 라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는데, 이번에 훨씬 더 이렇게 매끄럽고 세련되고 이렇게 슬림하게 디자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좌우를 쭉 있는 일자형 테일라이트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하단에 있는 방향시등도 상당히 매끈하게 디자인이 바뀌게 되었죠. 이전에는 위아래로 감싸고 있어서 확실히 좀 이렇게 두툼한 느낌이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훨씬 더 이렇게 날씬해지고 날렵해진 그런 테일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램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딱 봤을 때 확실히 조금 신형 느낌이 많이 난다, 확 난다 라고 느껴지는 디자인 변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단 리플렉터 같은 경우, 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외에는 또 후면부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링컨 엠블럼도 그대로 동일한 위치에 마련되어 있고, 여기 하단 커버 안에는 견인고리를 포함한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 서라운드 카메라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링컨 내비게이터 페이스리프트 모델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버튼 눌러서 전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지금 3열이 세워져 있어요. 3열이 세워져 있을 때는 사실 풀사이즈 SUV임에도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뒤에까지 성인 남성, 성인 여성까지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이 밑에 한번 열어볼까요? 이 밑에는 따로 뭘 넣기는 공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공간적인 여유는 없고, 왼쪽을 보면 여기서 3열과 2열 시트를 모두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명이 탄다라고 했을 때 3열을 한번 접어볼게요. 3열은 왼쪽과 오른쪽을 별도로 접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접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한번 접어볼게요. 그리고 리저브 트림 같은 경우는 7인승입니다. 2명, 3명이 앉을 수 있게끔 7인승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렇게 3열을 접으면 4인승 굉장히 커다란 SU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트렁크를 좀 넓게 쓰고 4명이서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풀사이즈 SUV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골프장 가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골프백을 실을 수가 있죠. 골프백 4개는 물론이고 보스턴백이라든지 기타 짐들도 아주 편하게 그냥 툭툭 던져서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트렁크 용량을 제공한다라는 게 링컨 내비게이터 트렁크 공간의 특징입니다. 2열도 여기서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3열은 접고 세우고 모두 다 가능한데 2열은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죠. 접는 것만 가능합니다. 2열도 접어볼게요. 이렇게 2열까지 접으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엄청 크죠? 근데 아무래도 7인승이라서 저기 가운데 센터 콘솔이 있어요. 센터 콘솔, 암레스트가 있어서 완전히 평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박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에 컵홀더와 다른 버튼들도 제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뒷좌석에 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열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은 이렇게 전동으로 아주 부드럽게 세울 수가 있고, 2열은 여기서 못 세워요. 2열 세울 때는 문을 열고 뒤로 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힘으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꽤나 빡빡하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레버를 통해서도 이렇게 당겨 주시면 뒷좌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들어갈 때 이 레버로 당겨 주시면 되고, 여기도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눌러주면 전동으로 세워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형 내비게이터 실내에 타서 실내 기능과 옵션, 공간에 대한 리뷰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링컨 내비게이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트입니다. 시트가 무려 30웨이, 30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어마어마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 형상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시트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게 링컨 내비게이터 시트의 특징입니다. 지금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 어깨 부분이랑 등 부분, 그리고 엉덩이 부분과 양쪽 허벅지 부분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절은 어디서 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도어 왼쪽 상단 트림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30웨이로 조절 가능한 시트이니만큼 버튼이 상당히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헤드레스트를 올리고 내리고, 이 버튼은 이제 등 쪽, 어깨 쪽 각도 조절하고, 등받이를 세우고, 시트 앞뒤 조절, 뒤쪽 높낮이 조절, 앞쪽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쪽 허벅지 왼쪽과 오른쪽을 확장 수축까지 가능합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시트 버튼이 제공이 돼요. 마사지도 제공이 되고, 마사지 시작, 마사지 중지까지 한 번에 편하게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트가 작동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헤드레스트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상하 조절, 그리고 여기 어깨 쪽도 지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리고 여기 등받이 쪽 세워지고 눕혀지고요. 그리고 시트 앞, 뒤쪽 올리고 내리고, 앞쪽도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양쪽 허벅지도 지금 확장되고 있죠. 확장하고 수축하고, 왼쪽 여기는 오른쪽 확장되고 수축되고,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도 이 차를 8시간 정도 주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피로가 적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시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수입차나 국산차 중에서도 이러한 시트를 제공하는 차량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운전석에 타볼게요. 운전석에 탈 때는 차고가 높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 스텝을 밟고 타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운전석에 앉으면 역시나 풀사이즈 SUV답게 상당히 높은 포지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가 정말로 고급스러워요. 링컨은 또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그리고 이 차량은 또 링컨의 플래그십 SUV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고급스럽고 정말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정말 호사스럽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SUV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타고 내릴 때 잡으라고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가죽으로 감싸기가 되어 있습니다. 잡았을 때 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필러 하단 쪽에 보면 여기 트위터가 있고, 여기 스피커 커버 요 하단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정말 하이엔드급의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실내에 적용된 스피커 개수만 약 28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스피커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는데 스피커가 정말 압권입니다. 제가 들어본 자동차 스피커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거의 탑1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레벨 울티마 3D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는 정말 엄청난 크기를 보여줍니다. 차량 자체도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창문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내려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어시스트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중접합 차음유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크고 높기 때문에 A필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풍전음도 꽤나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방음 처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고속으로 주행하더라도 풍절음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시트 포지션 조작 버튼, 메모리 시트 3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안쪽을 한번 볼게요. 문 열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서는 도어 잠그고 여는 버튼, 사이드미러 조작하고 4개의 오토 윈도우 마련되어 있고, 이 버튼이 좀 특이해요. 이 버튼이 뭐냐면 여기 눌러서 이렇게 문을 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유니크하고 고급스럽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당겨서 연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브랜드, 다른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내비게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수납 공간은 역시나 풀사이즈 SUV답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상당히 많은 수납 공간을 제공해줘요.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뭘 넣을 수는 없고 문을 여는 방식으로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가죽 감싸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손이 닿는 부분들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볼게요. 버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버튼은 트렁크 여는 버튼이고요. 안개등 버튼, 헤드라이트 조절 버튼, 여기서는 계기판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 버튼이 특이한데 여기 하단에 있는 브레이크랑 엑셀 페달이 있잖아요. 이 페달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려서 보여드려야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 여기 보면 화살표가 두 방향이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지금 이게 앞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달의 위치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내비게이터가 제공하는 또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달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다. 왼쪽 뒤에는 핸들의 위치도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계기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왼쪽이 RPM, 오른쪽이 현재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 최고 속도는 220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넘겨보면 트릭 컴퓨터도 제공해주고 있고 연비라든지 타이어 공기압, 안전벨트, 운전자 보조 메뉴까지도 제공해주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여기 핸들 뒤편에 보면 적외선 카메라 지금 보라색으로 깜빡깜빡하는 거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 카메라는 운전자의 안구를 인식해서 반자율 주행 시에 다른 곳을 너무 오래 응시하거나 일반 주행 시에도 다른 곳을 너무 오래 응시하면 전방을 주시하세요라고 계기판에 경고가 뜨게 됩니다. 이런 안전 기능들까지 아주 알차게 적용되어 있다는 게 내비게이터 안전사양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스티어링 휠도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일단 원형 핸들 3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 커버도 컴팩트하게 제공이 되고요. 핸들의 크기 같은 경우에도 풀사이즈 SUV답게 2뼘 정도 되는 핸들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량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닙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은 조금 얇은 편인데 가죽의 소재라든지 이 촉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 왼쪽 버튼들은 이전 곡 다음 곡 볼륨 조절, 하단에서는 반자율 주행을 세팅할 수 있는 버튼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풀사이즈 SUV임에도 핸들 조향, 차선 유지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반자율 주행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승기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승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자율 주행 시작, 종료,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셋 버튼을 통해서 시작하고 속도 올리고 내리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트릭 컴퓨터 메뉴 조작할 수 있게 되고 통화 받고 끊고 음성 인식, 여기서는 음악,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는 아틀란 내비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눌러보면 계기판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OK 눌러서 위치와 콘텐츠까지도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앞쪽에 제공이 되고 나오는 정보라든지 시인성은 아주 좋은 편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만족스러운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동 거는 버튼은 여기 오른쪽에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13.2인치 이전 모델보다 더욱더 커진 중앙 모니터를 제공합니다. 일단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아틀란 내비가 있지만 아틀란 내비보다는 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이렇게 무선으로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편하게 티맵을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설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명을 한번 볼게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색상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내 무드등 이렇게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 하단에서는 이제 송풍구 디자인도 크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서라운드 카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가 제공이 돼서 뭐 주차할 때 조금만 유의하시면 차량이 크지만 큰 불편함 없이 주차를 했고요. 비상등 하단에 싱글 버튼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DNRP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어 변속기도 상당히 독특하고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버튼들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내비게이터는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크롬으로 아주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디자인을 해놨죠. 전체적으로 참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인테리어입니다. 여기서는 볼륨 조절, 여기서는 끄고 이전 곡 다음 곡, 이 버튼은 리어 오디오 잠그는 버튼입니다. 여기서는 튠 조작하시고 이 하단에서는 공조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내리고 높이고 열선, 통풍 시트, 앞유리, 뒷유리 성해 제거. 메뉴 한번 눌러볼게요. 메뉴 눌러보게 되면 여기 핸들 열선이 여기 있습니다. 핸들 열선, 바람의 방향 조절, 그리고 싱크 버튼, 듀얼 버튼까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조수석에도 통풍 열선 시트, 에어컨, 그리고 내부 공기 순환, 온도 조절까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는 리어 공조 시스템까지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날로그 버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주행을 하다가 특히나 이런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시선을 돌리더라도 차선을 넘어가기 십상인데 그럴 때 이 터치 안으로 막 들어가서 조절을 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공간 이렇게 아날로그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센터 콘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우드 트림 공간을 이렇게 타볼게요. 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시트 컬러와 최대한 뒤로 미는 컬러 매치가 가장 뒤로 밀었을 때도 제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약간 다을랑말랑한 그런 상태고
여기는 헤드룸 굉장히 같은 경우에도 짙은 3열에 마치 앉았을 고동색 때 같은 상당히 그런 우드트림이 제공이 헤드룸 되고 같은 있고 경우에는 이런 3열에 앉아도 테두리도 머리가 이렇게 닿지 않습니다. 크롬 그래서 라인으로 이 쫙 앞좌석을 둘러져 조금 더 있습니다. 민다면 요 무릎 이런 공간은 조금 더 부분들이 여유가 아주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눌러서 공간감 열심히 자체 뭐 눌러서 열면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시트도 A타입, 생각보다 C타입 불편하진 충전 않습니다. 둘다 여기서도 제공하고 시거잭까지 각도 조절이 제공이 이렇게 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더 높일 수도 이렇게 있고 컵홀더 더 두 세울 개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가장 컵홀더는 따로 높이면 내문 기능은 3열도 없습니다. 꽤나 여기도 쾌적한 앞에 살짝 공간이 나오게 돼요. 공간이 성인 남자가 제공이 앉았을 때도 그런 이 부분들 정도 공간이 커버까지도 나오게 아주 됩니다. 고급스럽게 제공이 되죠. 그리고 하단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 스탑앤고, 오토 홀드, 그리고 주차 센서와 관련 버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까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제 손으로 보여드린 한 뼘하고도 두 뼘, 거의 두 뼘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팔 올려놓기에도 편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우드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여기도 크롬으로 되어 있죠. 열 때는 여기도 레버가 있고 여기도 레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면 두 개가 같이 열립니다. 같이 열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수납 공간, 이건 탈거도 가능해요. 탈착도 가능하고 안에가 엄청 깊죠. 그래서 엄청난 수납 공간을 또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열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트, 조수석 시트도 운전석과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요. 마사지 시트 똑같이 제공하고 30웨이, 30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시트가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내가 좁아 보인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희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후방 시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쪽 버튼도 상당히 많은데 헤드라이너 쪽 버튼을 보게 되면 실내등 켜고 끄고 문 열었을 때 등이 들어오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글라스를 닫고 오픈하고 틸팅 버튼, 여기서는 선블라인드만 닫고 열고, 이 버튼은 3열 헤드레스트를 젖히는 버튼입니다. 3열 헤드레스트 젖히는 버튼이 왜 여기 있냐면 이렇게 내가 후방 시야를 확인하는데 헤드레스트가 올라와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젖혀 있는데 헤드레스트를 젖혀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버튼도 여기 있습니다.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버튼들까지도 다른 모델들에 없는 그런 버튼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블라인드도 크기가 엄청 큽니다. 네, 제가 본 차 중에 가장 큰 선블라인드를 제공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확장해서 길이 조절까지도 가능해요. 썬루프는 엄청 큽니다.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썬루프도 엄청 큰 썬루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좌석은 이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2열과 3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 여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문 여는 게 참으로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도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링컨 내비게이터 뒷좌석을 한번 볼게요. 뒷좌석도 아주 압권입니다.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뒷좌석도 진짜 크고 넓고 고급스럽고 높고 정말 너무나도 멋진 그런 뒷좌석입니다. 충분히 뭐 오너 드리븐뿐만 아니라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요. 고급스러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와, 진짜 좋은 SUV다 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뒤에까지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 길이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도 스피커 커버, 레벨 울티마 스피커 커버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 수납 공간도 역시나 넉넉하게 되어 있고 뒷좌석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수납 공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 그리고 여기 슬라이딩이 있어요. 슬라이딩 레버가 있어서 앞뒤 조절도 되고, 이 버튼 누르면 시트가 앞으로 젖혀집니다. 이 레버를 통해서도 시트를 앞으로 젖힐 수 있는데 한번 타볼게요. 마치 셀럽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풀사이즈 SUV 뒷좌석에 앉으니까 셀럽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앞좌석을 178 제 포지션으로 맞췄습니다. 그랬을 때 레그룸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가장 뒤로 밀었을 때요, 슬라이딩을 가장 앞으로 한번 당겨볼게요. 가장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3열에 사람이 탔을 때는 이 정도인데 가장 앞으로 당겨도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설명을 위해서 다시 뒤로 밀겠습니다. 창문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이 진짜 엄청 커요. 창문은 다 내려갑니다. 와, 창문이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뒤에 창문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손잡이 가죽으로 물론 처리되어 있고, 여기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송풍구 천장에도 있고, 여기 손잡이도 가죽으로. 와, 이 가죽은 진짜 부드럽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도 천장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28개의 스피커를 찾는 것도 재미일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멋진 시트 디자인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선블라인드 조절이 가능해요. 닫고 열고 가능하고, 그리고 하단에도 충전 포트 시거잭 제공이 되고, 여기를 열면은 컵홀더가 또 있습니다. 컵홀더 여기 2개 있고,
또 하나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죠. 이건 고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트림은 리저브 트림인데 리저브 트림은 7인승이에요. 그래서 2열 좌석이 벤치형이 아니라 캡틴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암레스트, 센터 콘솔은 아예 고정이에요. 뭐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 하단에도 수납 공간 굉장히 넓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5.8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5.8인치 디스플레이 통해서 여기 보면은 좌석 온도 오디오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좌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 통풍 시트, 2열도 통풍 시트가 제공이 돼요. 아주 좋은 부분이죠. 온도 조절까지도 되고 있고 여기서 오디오까지도 재생하고 볼륨 조절하고 다양한 기능들 설정 보시면 여기서 뭐 끄기, 밝기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죠.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도 상당히 깊은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도 같이 열려요. 앞좌석이랑 똑같이. 그리고 2열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허리를 완전히 펴고 앉아도 머리가 안 닿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남고 편하게 이렇게 앉으면 이 정도 공간. 그리고 한번 뒤로 이렇게 젖혀볼게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젖혀집니다. 네, 국산 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젖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각도를 제공합니다. 완전히 세우면 요 정도, 완전 세웠을 때는 요 정도도 나쁘지 않네요. 요 정도만 해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 각도도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앉았을 때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넓고 헤드룸도 머리가 닿지 않는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슬라이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당겨서 최대한 앞으로 갔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되고 최대한 뒤로 한번 밀어볼게요.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해요. 이렇게 가장 눕혔을 때 각도고 가장 세웠을 때는 이렇게 이 정도 한 이 정도 각도로 사용하시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내 공간은 아주 쾌적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3열 타실 때는 이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요. 그랬을 때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 이 정도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밟고 들어가면 네, 제가 타더라도 워낙 헤드룸이 높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이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제 포지션으로 맞춘 딱 거기까지만 멈췄어요. 그래서 보면 와, 레그룸 보세요. 상당히 넓습니다. 한 뼘하고 좀 더 남아요. 오, 요 정도면은 전혀 성인 남자가 타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여기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평평해요.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3열을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 컵홀더 2개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그리고 A타입 충전 포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수납 공간 여기도 있고, 이거 3열 창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3열에서 머리 위에도 손풍구가 제공이 됩니다. 3열도 시원하고 따뜻하게 앉을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고, 실내등 여기 있고, 그리고 가운데 승객을 위한 벨트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딸깍딸깍 여기 있으면은 막 이렇게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딸깍딸깍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소리 안 나게 하라고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죠.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세워주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버튼들이 제공이 됩니다. 네, 지금 헤드룸 보시면 헤드룸도 머리가 안 닿습니다. 제가 3열에 탔는데 제 머리가 안 닿아요. 네, 지금 위에가 좀 파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인 남자가 충분히 앉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 버튼 보여드렸잖아요. 이 버튼으로 시트를 이렇게 눕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각도 세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더 눕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눕힌 상태예요. 이렇게 앉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딱 팔 올려서 팔걸이에 팔 올리고, 그래서 3열도 넉넉하게 탈 수 있습니다. 178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또 풀사이즈 SUV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매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3열에서 내리려면 여기 아까 이 버튼이 있었잖아요.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쓱 밀어주시면 또 이런 공간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여기 밟고, 여기 전동 사이드 스텝 밟고 내리시면 편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링컨에서 새롭게 출시된 풀사이즈 SUV 내비게이터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옵션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1억 2,460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전달해 놨으니까요.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링컨 내비게이터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